계속해서 3인의 전략 이어갑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원화가 약세였는지 또 원화가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는지 어쨌든 3월 들어서는 외국인 주식 매도와 원화 약세가 계속 동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어제와 오늘 흐름을 보면은 달러 원화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조금 개선을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인지 여러 가지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율초나학 장중 신고가입니다. 율초나학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소재 사업 턴어라운드 전망이 주가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기계주 강세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급반등하면서 기계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주 매매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제지주 다시 강세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제지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치고 올라온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사실 굴삭기 중국 판매가 1, 2월 달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아침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계주가 같이 좀 올라오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순영 연구원은 기계주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상승의 원인을 따져봤을 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나 그리고 미국의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성수기 진입에 따른 어쨌든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국내 기관들이 비워놨던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기계주들이 상승할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고 윈도우 드레싱도 생각을 한다면 포트를 채우는 가운데 뭐 상승의 흐름이 다소 이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시장일 텐데요. 결국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나 이런 그 기계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의 수출 수요에 기대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만 봐도 1월에 이제 굴삭기 이제 판매가 1월 같은 경우 321대였고 2월 같은 경우 460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이제 통과하고 그다음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기계주들한테는 어떤 반등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판매도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미 팔린 굴삭기들의 어떤 가동률을 봤을 때도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수요로 이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YOY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점에 아무래도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롱텀하게 봤을 때 조금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시점은 아무래도 2분기 이후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물론 낙폭도 크고 수급상으로도 국내 기관들이 지금 뭐 많이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뭐 채워야 될 뭐 필요성 같은 건 있는데 어쨌든 실적 개선 기대감 아직은 기대감이 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뭐 제지주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지주 뭐 슬금슬금 올라가다 별 조정 없이 잠깐 쉬었다 또 올라오고 좀 이런 모습인데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실적 호전도 기대된다. 그리고 워낙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지주가 막상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배현철 대표는 제지주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좀 앵커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제지주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매할 때 보면요. 이게 진짜 그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제지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뭐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업황 자체를 좀 본다 그러면 가격 인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정부에서도요. 그 물가 안정에 대해서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펄프 가격이 지난해 평균 한 655달러에서요. 올해 1, 2월에 조사된 것에 비하면은 한 70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펄프 비용이 인쇄용기 제조 원가의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 거기다 유가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가장 민감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지업종 그 업황에서는요. 한 6% 정도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유통업체들의 그 구조를 좀 본다 그러면 종이 원가가요 10년 사이에 한 10%에서 40%까지 올랐지만 제품 가격은 한 7%뿐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출고 가격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춰가지고요, 그 소비하는 쪽에서 그것을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지 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종이업종이 책 출판이라든지 이 종이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앞으로 올려야 된다, 올릴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막상 시장에 맞춰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데, 특히 이제 그 제지업종들을 보면 그 실적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사실은 아닙니다. 작년에 뭐 적자로 돌아선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하게 되니까 물론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관심을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지업종에서는 한솔제지 정도의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재밌는 종목 중에 좀 관심을 보던 종목 중에서 영풍제지라는 종목이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하루에 한 거래량이 한 6천 주뿐이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이거 보면은 이제 영풍제지라든지 보통 제지업종들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2,000원에 현금 배당을 하고요. 시시가 배당률로 한 12%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속사정이 있죠. 시간을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잔치가다, 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솔제지를 좀 관심 있게 좀 굳이 보신다 그러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솔제지가 7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한테 수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더 많이 몰려가지고요, 한 900억까지도 발행이 성공할 거다. 자, 이것은 뭘 말해준다 하면은 시장에서 그만큼 어떤 신뢰성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이죠. 한동안 이제 한솔그룹들이 CJ하고 삼성하고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요, 중간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뭐 이익을 볼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한솔그룹주들이 많이 오르고 한솔제지도 거기서 발맞춰서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고점 12,000원선 13,000원 선에서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해 그 당기순이익이 513억 정도 났는데 매출액이 1조 4천억,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1,035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2.9%뿐이 안 늘었습니다만은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요건 이제 속사정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분별 전량 매각하면서 평가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일회성 이익이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업황 자체는 어떤 개선의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어떤 이제 출고가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지업종 오늘 쫓아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일부 제지업종들은 거래량 좀 적은 종목들은요, 소량 거래량 가지고도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매하시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자, 저점에서 한번 한솔제지 만약에 매수 시점이 돌아온다 그러면요, 우리 방송 통해 가지고 한번 매수 시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지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매매하기 어려운데, 뭐 단기 매매는 그럴수록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 한솔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입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추경 예산 10조 정도 예상한다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이번 주 정도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는 선반영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김순영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시장에 좀 영향 미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택이나 고용 지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여전히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지화 정책을 해서 아무래도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부동산도 안 좋은 동반 하락한 상황이었고 적극적인 이제 내수 부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과 특히 미국과 이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 지금 한 추경 금액이 한 대략 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런 10조 정도 이제 추경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GDP 성장률에 있어서는 대략 한 80% 정도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한 0.6%의 GDP 증가율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제 뭐 관심을 갖고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그 코멘트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부양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장단기적으로 국내 이제 경기와 증시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고용이 창출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민간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또한 복지나 그다음에 통신비 규제나 이런 부분들 이런 정책들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CPI도 어느 정도 누르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국내 경제나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성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뭐 기대대로 좀 편성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지난주에부터 이미 좀 알려지기 시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뭐 중기적인 호재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플러스는 구제금융안이 합의가 됐는데 이게 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은행에 대한 헤어컷 문제가 뭐 유럽권 전체 은행에 대한 부담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배현철 대표가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3월달에 들었으면서요, 키프로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도 올라오고요,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만은 막상 오늘 다우지수라든지 유럽 쪽에 증시가 좀 반영을 못하면서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이제 그 반쪽만의 성공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최악의 순간은 면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받는 과정에서요. 금융기관에서도 좀 책임을 져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유럽연합 쪽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일적으로 좀 적용을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이제 유로그룹 의장이요. 위험 부담을 공공 책임으로 좀 져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시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채권 가격도 막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유로그룹이 해명자를 내고요.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확대 적용은 없다. 뭐 이런 쪽에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그 유럽연합 쪽에 해결 방법을 보면서 좀 지적을 해드리는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경제 논리라는 것이죠. 이게 심리 게임이거든요. 심리적인 부담감을 줘서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유럽연합 쪽에서도 유럽중앙은행 쪽에서도 일관된 그런 어떤 목표를 좀 방향을 좀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부담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룩셈부르크하고 몰타 은행 부채가 많은 유로존 국가에 지금 좀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본규모 축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이 한편으로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키프로스는 뭐 특별한 경우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방향성을 찾을 때까지는요. 항상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을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쪽 외국인들 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불확실한 거, 내가 알 수 없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매매는 자제하자. 자,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키프로스 관계가 당분간은 유럽 쪽에도 지금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고점 돌파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4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면서 조정의 그런 모습을 좀 줄 것이다. 조정 구간에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에 그것이 무조건 해결될 것이다 생각돼가지고 무조건 싸다고 주가를 매수하기보다는 좀 안정이 찾을 때까지는 일정 부분 좀 지켜보자. 관망세가 좀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키프로스 부담이 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키프로스 문제는 뭔가 이렇게 정돈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다만 부정적인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다는 점. 그래서 뭐 시장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매도 규모 축소입니다. 어제부터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오늘 지금 뭐 순매도 규모가 300억대,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그렇다면 좀 좋아지는 건지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배현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외국인들 또 뭐 해외 시장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방송 처음에 3월달에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빨리 팔고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요,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업종이라든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종목은 오늘 매도했다가 내일 매수하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자 이제 3월달 들어서면서도 2월달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이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 13억 6천만 달러를 매도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요, 아시아 증시에서 유럽 쪽이라든지 선진국 쪽에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매도해가지고 나가긴 나갔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갔다는 것이 참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아픈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것도 좀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뱅가드 펀드 그 환매하고 반대 매도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7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주당 한 4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올 거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매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당장의 매수로 돌아서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2월달 장에서도 단기간에 올라올 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선진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자금은 빠져나갔지만 아시아 자금들, 특히 중국 쪽의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종합주가지수 한 100포인트 이상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저점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의 외국인들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오늘 다행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152만 원 정도 올라가다니까 또 물러서는 모습 나오고 150만 원대에서 매수 들어오고 참 박스권에 좀 갇혀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할 거다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좀 기대를 한다 보면은 추경 예산이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이 들어왔을 때를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우리나라 추경 예산이 발표할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했었더라. 뭐 이런 통계는 봤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뱅가드 펀드의 어떤 매도 나오는 거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매수 세력이 등장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우리 시장 조금 더 상승의 전 기대감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패턴을 생각하기보다는 기관들이 받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 종목 이런 쪽에서는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빨리 외국인들 매도를 좀 끝내고 매수로 돌아줄 수 있는 전환점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요, 2월달에 우리가 경험한 듯이 종합주가지수 100포인트 올라오는 거는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업종 대표 종목, 그다음에 실적이 수반되는 그런 종목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내일부터 또 뭐 본격적으로 뭐 주식을 팔아야 될지 이거는 뭐 누구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뭐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 흐름이 괜찮다는 점, 뭐 역설적으로 외국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시장은 단기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김순영 연구원이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경 예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 고려하면은 사실 이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봤을 때는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역시 지금 경기의 바닥을 넘어서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랑 한국 경제 역시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다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들을 감안해도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분기
하반기 실적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올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익 수정 2013년 1분기 같은 경우 YOY로 봤을 때는 이익이 좀 감익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이익 수정 비율을 봤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그 상향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IT나 소비재 업종이 그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적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IT나 소비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제약 업종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대웅제약이나 종근당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세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서 매일 유업도 좀 좋은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 업종 가운데서는 어떤 기존점의 확대에 대한 어떤 그 이익 부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롯데쇼핑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성과를 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 IT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소비재하고 IT를 말씀하셨는데 소재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은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산업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나 이제 건설 쪽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부각되면은 센티멘트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에 따른 이제 수혜는 이제 은행 업종이 아무래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이랑 은행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기존에 침체되어 있던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센티멘트의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상승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이익이 눈으로 가시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을 좀 염두하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좋아지는 쪽은 소비재와 IT 쪽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웅제약이라든지 종근당, 매일유업, 롯데쇼핑까지 관심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